어, 들어가서 저번에 개인에 맞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오늘 페이지 68쪽부터 들어갈게요. 저번에 근과 계수 이점 방식이 나왔을 때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려면 반드시 근과 계수 관계를 쓰라고 정말로 당부를 했고요.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우리의 대한민국 고딩들은 잘 말을 안 듣는데 우리 두 친구는 꼭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페이지 68쪽이 페이지 68쪽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두 근이 주어질 때 2차 방정식 만들기 이게 주제예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2차 방정식 구하기 해보자. 우리 이걸 많이 풀었다고. 2차 방정식 우리가 손쉽게 보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인수분해를 통해 갖고 x는 1이고 쉽다 x는 2다 이걸 많이 구했는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근이 나오고 뭘 구하라? 식을 구해주세요라는 이제 거꾸로 가는 패턴이야. 첫 문제부터 한번 같이 가볼게요. 27번. 그리고 지금 풀고자 하는 모든 문제는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x제곱이 1일 때만 그렇게 좀 처리를 해달래. 27번 두 근이 3과 4다 이렇게.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두 가지 방법이 너무나 좋아서 두 가지 방법을 정말로 알아야 돼. 먼저 방법 1 어떻게 하냐면 두 근이 나올 때 식을 만드는 거는 근이 얼마야? 3이죠. 근이 3이죠. 그러면 이걸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로를 만들 수 있어. x 써주고 이 근을 부호 바꿔서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가로 닫고. 다시 똑같이 적어. 가로 열고 x 쓴 다음에 근을 부호 바꿔서 집어넣는 거야. 반드시 부호 바꿔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앞에 2차 계수를 써주는 거야. 2차 계수. 문제는 1에서 1 써주면 되고 2라면 2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꼴령 그러면 식 만드는 거 끝이야. 세 번째는 이 작업이 더 유명하고 더 좋은 것 같아. 간단하고.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7x 정리하면 되겠죠? 11은 0 이게 문제 정답. 이렇게. 그치?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아까 거꾸로 들어가면 요 1이 나온 결국 가로가 뭐였냐면 x 빼기 1이었거든? 그럼 보면 얘가 근이 부호 바꿔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근이 나오면은 부호 바꿔서 가로 하나 집어넣고 근이 나오면 부호 바꿔 집어넣고 이게 만드는 식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해. 두 번째 뭐냐면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것도 이제 유형이 많으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면은 신기하게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다. 두 근의 합. 그럼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합구하는 거는 초등수준이죠. 얼마? 7. 3하고 4 더하면 되고. 두 근의 곱. 3하고 4가 근이라고 주어졌으니까 12라고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쓰는 걸 잘 봐야 돼. 먼저 가로 열고 x제곱 쓴 다음에 그 다음에 x 쓴 다음에 합을 부호 바꿔서 집어넣어야 돼. 이 만드는 방법 메서드는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곱은 그대로 집어넣어야 돼. 부호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이 가로 열고 이 앞에 또 최우창을 써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 1번 방법으로 1x제곱 마칠 x 플러스 10이 나왔지? 2번 방법으로도 x제곱 마칠 x 10이 나왔지? 똑같은 답이 나오잖아. 한번 더 해볼게. 28번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두 근이 2하고 마오 나왔죠? 그쵸? 1번 방법, 2번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이따 물어볼 거야. 1번 방법이 더 좋니? 2번 방법이 더 좋니? 물어볼게요. 1번 방법, 근이 나오면 가로 열고 x 쓴 다음에 부호 바꿔 집어넣고 가로 닫고 x 쓴 다음에 부호 바꿔 집어넣고 가로 닫고 최우창 계수 써주는 거. 이 문제는 1이라고 알려줬어. 정리하면 돼. x제곱 5x 마이너스 x니까 +3x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 문제 정답 끝. 아주 강렬하게 1번 방법으로 답이 나와. 그런데 두 번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근의 합을 알거나 두 근의 곱을 모두 알면 또 2차 방정식 구할 수 있다는 거. 합 더하면 되지. 더하면 마3 곱하면 맛이 이제 만들어 갈게. 가로 열고 x제곱 합은 부호 바꿔서 집어넣어야 돼요. 합은 부호 바꿔서 1차 계수, 곱은 그대로 집어넣고 가로 이꼴형 단 다음에 최우창 써주면 동일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29번으로 29번 문제를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한번 해봐. 29번을 빨리 보내주고 싶다. 두근이 마일, 두근이 마삼일 때 2차 방정식 구해내기 방법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정확히 자기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부탁 맞춰보자. 다 부탁 맞춰보자. 마이랑 마삼이야. 1번 방법 볼게요. 1번 뭐 x 쓰고 부호 바꿔서 x 쓰고 부호 바꿔서 가로 닫고 앞에 계수 1 정리하면 x고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알았으면 금방 나와야 돼. 요번에 2번 방법으로 풀어볼게. 두근의 합이 마사였고요. 두근의 곱이 3이었죠. 식쓰고 갈게. 1x고 부호 바꿔서 x 곱은 그대로. 그래서 두 개 다 정답처럼 이렇게. 됐죠? 이번에 이제 심화적인 거로 갈게. 심화적인 거. 이제 오른쪽 바로 오른쪽 유형인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방정식을 줘. 2차 방정식 준 다음에 얘 두근을 알파 베타네. 그러면 무조건 어떤 식이 나오면서 의두근이 나와서 알파 베타 나오면 얘만의 근과 계수를 반드시 써놔야 돼. 옆에다가. 얘를 무조건 이용할 거니까. 그러면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으로 마일이 나올 거고 두 근의 곱은 플러스 a분의 c라는 공식으로 마삼이 나오겠죠. 이럴 때 33번 문제 들어갈게. 두 근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이 1인 2차원이 구하래. 그러면 얘는 1번 방법이 조금 쓰기 그래. 왜 1번 방법이 조금 쓰기 그러냐면 1번 방법이 뭐야? 그래 부호 바꿔 들어가는 건데 문자일 때는 좀 굳어. 숫자일 때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나오는데 그래서 얘가 문자일 때는 얘가 문자로 근이 주면 문자근들은 어디 방법? 2번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아. 그래서 두 개 다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숫자일 때는 1번 방법이 더 편하고 2번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고 그런데 문자로 주어질 때는 2번 방법을 해야 돼. 2번 방법이 뭐야? 합과 곱을 구해놓은 거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바로 조금 문자로 나오겠지. 곱은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 곱하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된대. 그런데 위에 근각계수 전에 걸 보면은 얘네들 정보들이 숫자로 다 있다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마 1. 그래서 최종 숫자로 바뀌네. 그 다음에 곱은 요거 다 있다고. 맞아. 됐네? 그러니까 합이 1이고 곱이 마삼인 2차 방정식을 만들려는 얘기구나. 그러면 가로 열고 1x제곱 왜? 문제에서 x곱이 1이라고 알려줬어. 합은 그냥 들어가? 아니 부호 바꿔 들어가. 곱은 그냥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쓰면 문제 정답이겠죠.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게. 이제 되게 어색해하는 거야. 정말로 어색해하는 거예요. 34번으로 한번 더 해볼게. 요 조건은 변하지 않죠. 그 오른쪽에 33, 34, 35, 36은 요거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34번에 근은 뭘 줬냐면 2알파, 2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래요. 만들어 가자. 그리고 x제곱이 역시 1이래. 그러면 두 분의 합은 2알파 더하기 2베타니까 1 앞으로 끄집어내는 센스가 필요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근각계수를 다 구해놨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합이 내가 구한 2차 방정식 합은 마이구나. 곱은 두 개 곱하면 되지. 2알파 곱하기 2베타. 그러면 4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 이거 쓱 보니까 마3이라 나왔으니까 마12. 됐다. 합 마이 곱 마12 구해냈으니까 가로 열고 1x제곱 그 다음 부호 바꿔서 2x 그대로 마12 이꼴 0 최고청기수 1 이제 정답 끝. 이렇게. 우주 느낌 와요? 처음 느낌 오니? 한번 해볼까? 35번으로 한번 해보시죠. 35번으로.
2차 방정식은 끝내고 싶어요. 가서. 차원이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좀 피곤해갖고 놓친 거 있으면 강의 보내놓을 테니까 차원이한테 한번 살짝 보낼 테니까 이 정도 것은 좀 들으면 돼요. 너무 피곤해 보인다. 아이고, 왜 자기 냅두지 아침부터 고생시켜. 지금 하는 거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테마예요. 상당히 어려워하는 테마예요. 조금만 천천히 나올까? 우리 채원이 답부터 한번 들어보죠. 채원이 35번에 답 나왔니? 안 나왔어? 보여준 나왔니? 그렇게 나왔네. 참 조금만 이거 들어봐. 너 이름 충분히 볼파에 뭐냐면 근이 주어질 때 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두 군의 합을 구하는 거야. 합. 얘하고 얘 합. 더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이러지 않을까? 이건 쉽잖아요. 요에 더하면 이거. 근데 얘가 기본 정보로 다 구해놨었다고. 여기서 요거 가는 거는 채원아 알겠니? 그러면 요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라고. 너 마이너구나.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마삼으로 숫자가 최종 나오는구나. 곱은 선생님 근데 왜 갑자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왜 구해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 곱하면 되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곱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노가다 전개는 우리 친구들이 짱 잘할 테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힌트로 바뀌겠네. 알파 베타 위를 보세요. 마삼. 알파 플러스에 얘는 마마이니까 뿌일 그래서 마일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식스는 요령 가로 열고 합과 곱이 나올 때 이 무조건 얘는 1x으로 출발해. 그 다음에 얘를 부호 바꿔서 써줄까? 부호 바꿔서 누구 합을 부호 바꾸면 뿌3이죠. 그리고 x만 달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곱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가로 앞에 뭘 쓴다? 최고차항 계수를 쓴 건데 이 문제에서 1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주가 얘기한 이 답이 이 문제 정답이겠죠. 이렇게. 저기 괜찮니? 한 번만 더 해보자. 36번으로 한 번 더 해보자. 36번. 지금 네 번째죠. 네 번째.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을 재빨리 좀 숫자로 바꿀 수가 있고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두 근의 곱을 숫자로 바꿀 수 있으면 우리 두 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1차항하고 결합되면 되고 두 근의 곱은 그대로 상수항에 배치하면 되고 마지막 기회예요. 두 근의 빨리 구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더하면 뭐게 그러면 정보들도 이용하면 된댔죠? 너 마일 이미 구해놓고 마삼 구해놨으니까 마사 끝났지로 요번에 두 근의 곱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는 다 구해놨다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1 알파 베타 마3이니까 3 됐다. 그럼 가로 열고 1x 쓰고 부호 바꿔서 플러스 4x 얘를 그대로 쓰고 이꼴름 단 다음에 이차계수 1. 이차계수 중에 항상 1이에요? 아니 문제마다 틀려. 근데 이 문제는 계속 1이라는 걸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게 이 문제 정답 될 거예요. 이렇게 69쪽으로 가죠. 이렇게 푼 거구나.
이번엔 이제 69쪽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복소수 맨 위에 상단에 제목 있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박스 페이지 6969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박스 했죠? 얘는 무조건 암기로 푸는 거야. 이해 없어요. 얘는 무조건 암기로 푼다 써보세요. 무조건 암기로 푼다. 이건 이렇게 그냥 정리하는 게 나아. 애들이 이거를 조금 개념이나 뭐나 뭘 살짝 집어넣어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 그리고 너무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해. 선생님 경험상. x제곱 마이너스 마이x. 오케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실력으로 얘를 인수분해하려면 아무도 못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우리 앞에 배웠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수분해 실력으로 쟤를 인수분해하려면 크로스도 안 되고 완전 제곱도 안 되고 못해. 됐죠? 그래서 힌트를 주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써져. 이 말이 가장 키포인트죠. 인수분해라는 우리가 많이 받고 근데 뭐가 붙는다? 복소수 범위란 5개에서 등장하면 오른쪽에 쓰는 암기법을 이용하는 건데 제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식에다가 이꼴형을 달아줘. 이게 첫 번째야. 아 선생님 뭐라고요? 이 식에다가 이꼴형을 이렇게 달아줘. 됐지? 그 다음에 그래서 2차 방정식 만드는 거야 갑자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무조건 고민도 하지 말고 근해 공식으로 x 값을 구하는 거야. 이게 구하는 방법이야. 이꼴형을 단 다음에 근해 공식으로 x값 구하면 돼. 일단. 그러면 얘는 짝수 근해 공식 사용하면 되겠다. a는 1이요. b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요. c는 마오니까 오랜만에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짝수 근해 공식 집어넣을게. a1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 그럼 6이네. 이렇게. 그래서 그 x값까지 설명을 구해놔야 돼. x는 1 마이너스 루트 6. 또 하나 x는 1 더하기 루트. 이게 바로 2단계.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구했던 1번 방법으로 푸는 거죠. 1번 방법 예를 들어보면 얘를 m 할까? 두근을 n이라 한다면 인수분해 x 가로 열고 x 쓴 다음에 부호 바꿔서 집어넣고 가로 열고 부호 바꿔서 집어넣고 이거 했던 거 있죠. 1번 거. 요거로 하면 돼. 근데 왜 요걸 해요? 이게 인수분해 꼴이잖아.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 나잖아. 됐지? 네, 마지막 세 번째 가로 열고 x 요 부호 바꿔서 집어넣고 이렇게 가로 열고 부호 바꿔서 집어넣고 모두 끝! 이게 답이야. 이거 이 문제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였죠? 봐봐. 인수분해 됐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더없이 힌트야. 뭐 이렇게 푸는 방법은 딱 이거밖에 없어. 근데 힌트를 어떻게 주냐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이꼴형을 달라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냥 보지도 말고 근해 공식으로 x값 2개 구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아까 배웠던 두근 나올 때 2차 방정식 만드는 방법 있죠? 가로 열고 x 쓴 다음에 부호 바꿔서 집어넣고 가로 열고 x 쓴 다음에 부호 다 바꿔서 집어넣고 끝! 이렇게 해보죠. 40번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40번으로 애들 진짜 어려워요. 지금 배우는 거. 그래서 하라는 대로 조금 잘 하시면 돼요. 이꼴형 단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근해 공식으로 x값 구한 다음에 부호 바꿔서 그냥 가로 안에 집어넣고 부호 바꿔서 집어넣으면
그게 인수분해 된 마지막 파이널 상태 더할 거 없고 끝. 조금 이해 안 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x값 구한 다음에 부호 바꿔서 집어넣으면 돼. 그 인수분해 다 해놓고 절대로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라고 했으니까 가로 파이 가로. 어느 측정 유저, 어느 측정 유저. 제 1단계 뭐야? 이꼴형 달라고 그랬죠.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놈수 사용하라고. 그놈수 아까 다 천천히 줬으니까 빨리 사용할게. 짝수 그놈수 짝수 그놈식이 좋을 것 같고요. A분의 1분의 B 프라임이 1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 프라임 루트 B 프라임 되고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루트 마삼이니까 얘는 뭐라 쓰면 돼? 우리 I 배웠잖아요. 마이너스 밖으로 빼서 I 달아주면 되죠? 그러면 두 근의 첫 번째 근은 마1 마이너스 루트 3i. 또 하나 근은 x는 마1 플러스 루트 3i. 됐죠? 그럼 인수분해 끝났네. x 쓰고 부호 바꿔서 집어넣기. x 쓰고 부호 바꿔서만 근 집어넣기. 마1 뿌1 마루스 3이 뿌 루트 3i. 또 가로 열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선이 이거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란다.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보죠. 43번은 내가 먼저 할게요. 43번. 43번이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독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먼저 뭔 걸 용된다고요? 이걸 용된다고요. x값 그려보시고 구하라고 할게요. x는 a분의 b 프라임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b 프라임 2 프라임 루트 b 프라임 제곱 4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6i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럼 근 쓸게. 첫 번째 x는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요. 또 하나 x는 2분의 2 플러스 루트요. 이제 답 쓰러 갈게요. x 얘는 이렇게 분수가 나올 때는 가운데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고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들어가서 부호를 다 바꿔줘. 그러니까 가운데 마이너스 써주는 게 조금 키포인트야. x 쓰고 가운데 마이너스 써주고 분수 그대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아까는 문제가 전부 다 x와폐가 1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굳이 초이스한 이유는 x와폐는 2잖아. 그래서 맨 앞에는 2창에서 꼭 달아줘야 돼. 아까는 1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얘는 2잖아. 2.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문제 정답. 됐어요? 그러면 44번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44번. 3x제곱이니까 맨 앞에 3이 써줘야 돼요. 처음 마지막에 힘을 내주네. 처음에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새벽에 잤지? 안 잤어? 어제 한 1시
한 시 조금 늦었긴 했는데 오늘 중요한 건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건 몇 시에 일어났어? 일어나는 8시. 8시. 한 10시까지만 딱 잤으면 딱 뭐 이렇게 쌩쌩할 텐데 조금 잠이 부족했죠. 네. 거기 졸린데 뭐 디지털이고 뭐고 그거 다가 더 졸리고 이제 잠이 좀 깨고요. 그럼 오늘 뭐 연장을 안 하고 3시 정도에 끝내줄 건데 오늘 딱 끝나면 뭐 할 거야? 집에 가서 TV 잘 거야? 아니면 그래도 대낮이니까 좀 놀러 다닐 거야? 뭐 할 거야? 그럼 집에 가서 그죠? 자야지. 그 생각밖에 없죠. 지금 머릿속에. 그래서 오늘 조금 집중이 떨어져서 이제 아까보다 훨씬 낮았어. 채영이가 힘을 내주고 있어서 고맙게 지금 수업하는데 좀 아까 초반이나 좀 집중이 흐트러진 거는 저번처럼 동영상 넣어놓을 테니까 또 꼭 들어요. 앞에 배운 거 잃어버린 거 좀 이해 못한 거 있어? 아니면 이제 다 해결됐어? 됐네. 내가 그거 안 들으면 되겠네. 우주는 지금 계속 좋은 이해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한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는 이권형 달고 재빨리 뭘 구한다? 얘 뭐야? 이거 진짜 맞아? 오. 얘는 확 상으로 약분이 될 텐데. 그냥 하자. 얘는 그런 공식으로 x가 구하면 되죠? x는 a분의 3분의 b 프라임 와서 이거 마이너스 b 프라임 3 프라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9 그다음에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68 그럼 얘는 뭐야? 9i 이렇게 생긴다. 그렇죠? 근데 얘는 약분이 되냐? 3분의 3 뭐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네. 그럼 3이니까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다. 3으로 약분이 가능한 거죠. 3 이렇게. 그렇지? 3 굳이 섞여도 되고 근데 약분이 더 좋죠. 그럼 첫 번째 거는 1 마이너스 i, 두 번째 거는 1 플러스 i니까 최종 답은요 x 부 바꿔서 플러스 i x 부 바꿔서 이렇게 써주고 최고차기 3이었으니까 3 이쯤에다 3 6. 저 3 때문에 지금 계속 한두 문제 더 풀어본 거예요. 최고차기 개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그 다음에 지금 약분이 된다는 것도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문제 가서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의 마무리 표현을 좋아하네. 70쪽의 맨 위에다가 시험 100%라고 써주세요. 시험 100%. 2차 방정식이 끝이어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 보고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그런지 끝에 시험 100% 테마가 나오네. 시험 100%인데 제목을 한번 자기 손으로 한번 써보자. 근이라는 걸 한번 자기 손으로 한번 제목이 있더라도 한번 써보자. 켈레근은 뭐냐면 어떤 한 근이 나왔을 때 반드시 다른 근이 근으로 정해져야 될 운명을 갖는 걸 켈레근이라고 해. 그래서 이그점프 얘를 먼저 듣고 정의를 낼게. 이그점프는 뭐냐면 2 마이너스 루트 3의 켈레근이 뭐예요? 그러면 루트 앞에 부호로 바꾼 거야. 루트 앞에 부호로 바꾼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5 플러스 2i 그러면 5 플러스 2i의 켈레근은 뭐예요? 그러면 i 앞에 부호로 바꾼 거야. i 앞에 부호로 바꾼 거. 이게 바로 켈레근이야. 선생님 켈레근은 두 개밖에 없나요? 루트가 나올 때나 i가 나올 때 쓰는 게 켈레근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반드시 어떤 한 근이 a 플러스 b a 플러스 k 루트 b 이렇게 나왔어. 그냥 문자 스킬 a 플러스 k 루트 b 어쨌든 루트가 들어가는 놈이 나오면 다른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는 어떻게 a 부호 바꿔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근이 a 플러스 ki라고 나왔어. 그럼 다른 근은 a 마이너스 ki가 다른 근이 무조건 되는 관계를 켈레근 관계라고 그래. 근데 그 이유도 잠깐 얘기하면 이 i도 뭐 솔직히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서 나오는 게 i의 정체인데 우리 근의 공식을 구하면 a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 이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러니까 부호 바꾼 관계라고. 어디? 루트 앞에를 부호 바꾼 게 항상 근이 된다고.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3이면 다른 근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때문에 마이너스 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문제 속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였고 문제 속에서 보면 조금 더 아실 거예요. 1번 문제 내가 먼저 출발할게요. x 플러스 as 플러스 b는 2차 방정식이 없는데 2차 방정식이 나빴네. 왜? 숫자
숫자로 나오면 좋을 텐데 문자 A+을 사용했네. 나쁜 놈. 그런데 요거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두 문제에 대한 질응답을 하시오. 다른 한 군 1초 안에 구해주세요. 네. 두 번째는 A하고 B를 구해서 더하면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갈게요. 아, 근이 루트가 들어가는 건 근이나 i가 들어가는 걸 만나면 다른 한 군은 무조건 1초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루트 앞에 부호로 바꾸거나 i 앞에 부호로 바꾸면 되니까 1 더하기 루트 3 끝. 1초 안에 끝. 뭐 그래무식 안 써도 되고 인수분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2번에다가 별표 3개. 두 근이 나오고 받아쓰기 좀 한번 해봐. 두 근이 나오고 개수를 물어보면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개수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근과 개수 공식을 사용한다. 공식 사용. 이것도 진짜 학생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두 근이 정확히 나오는데 뻔짓을 많이 해. 두 근이 나오고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x 앞에 누구 뒤에 상수항 누구 이런 식으로 두 근이 나오고 개수 구하라 하면 근과 개수 공식을 절대 사용 안 해서 쓰는 사람은 10%는 안 돼. 이 좋은 걸 사용 안 하면 근과 개수를 잘 모르는 거죠. 아마 근과 개수 공식을 쌤한테 들은 사람은 거기 위에도 분명히 그렇게 써 있을 거야. 두 근이 나오고 개수를 물어보면 근과 개수 공식 사용이라고 그 페이지에도 써 있을 거예요. 봐봐. 지금 그 두 근이 나왔잖아.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그런 문제에서 아예 제시가 된 거고 1번 질문으로 또 하나의 근을 찾았잖아. 두 근 찾았잖아. 두 근.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2번 문제 풀 때. 근데 A가 뭐야? 개수잖아. B가 뭐야? 이것도 뭐 개수라고 하는 되고 상수항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식에 대해서 미지수를 구하려면 근각수. 그럼 근각수는 뭐야? 두 근의 합이. 근데 얘는 두 근이 정확히 나왔으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2지. 근데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실제 합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공식 합을 구해서 갖다 놓으시면 돼. 항상. 뭐 실제 합은 2고 공식 합은 마이너스 2지. 공식 이거 쓴 거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A가 얼마? 1이고 B가 A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최종 결론이 뭐야? 마이너스 A가 2니까 A 값 얼마? Y 끝. 한 번 더. 똑같은 방법으로. 두 분이 나왔을 때 개수를 모르면 실제 곱은 얘 실제 곱하면 이 유명한 걸 뭐라 그래? 합차의 곱이라고 그러죠. 1만 루트 3과 1도 써줄까? 1만 루트 3과 1부 루트 3이 실제 곱이잖아. 이걸 합차곱이라고 해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빼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곱 구했네. 그 다음에 공식곱. 공식이 어떻게 돼? 플러스 A분의 C라는 공식, 곱을 구해주는 공식 있잖아. 어디에서? X곱 AX 플러스 B라는 주어진 식에서. 그럼 얘는 뭐? B가 되겠죠. 그럼 B 마이 다 보는 거있네. A분 마이. 더하면 마이. 그러니까 정답은요. 마사. 이게 이제 정답 끝.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우리 지금 I로 한번 해보자. I로 5번 아니다. 7번 8번 한번 해보세요. 70쪽에 7번 8번 70쪽에 7번 8번 루트가 나오거나 I가 나올 때는 꼭 혈례근 개념을 작동을 잘 시켜야 돼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 다시 한번 풀 때 잘 보시면 되고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i나 루트가 들어가면 다른 근은 무조건 루트 앞에 부호나 i 앞에 부호를 바꾼 게 반드시 근이 된다는 거. 거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특히 2번 두 근을 지금 현재 구해놨고 문제에서 식을 이루는 개수를 구해주는 상황이니까 추천 방법은 무엇을 추천한다? 근과 개수 공식을 추천한다. 근과 개수 공식이란 두 근의 합을 구해주는 공식.
두근의 곱을 구해주는 공식을 말하는데 실제 두근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두근의 합을 실제로 더해서 구할 수 있고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실제 구한 거랑 공식으로 구한 거랑 같아야지. 그래서 이꼴. 이번에 곱에서도 두근이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두근을 실제로 곱한 거랑 공식으로 곱을 구한 거랑 당연히 같아야지. 그 말을 한 건데 아이들은 너무 이 말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두 친구는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추천해보자. 할게요. 이 문제요. 한글이 2마 3마이니까 또 다른 거는 2 플러스 3마이 됐네. 됐죠? 그러면 두근은 실제로 안 해. 두근이 뭐야? 2마이나 3마이라는 것도 2 더하기 3i도 근을 알고 있는데 요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빨리 두근의 합은 실제로 더해보고 실제로 더해보면 4 나오죠? 공식으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두근의 합 구해주는 합공식이 있단다. 그 합공식이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항이라는 합공식이 우리 저번 시간에 따끈따끈하게 배운 거란다. 그래서 A는 마사였고요. 두근의 곱은 실제로 곱해보면 이것도 합차죠. 앞에 거 제곱 2의 제곱 4에서 뒤에 거 제곱 3마이의 제곱은 마이너스 9 빼니까 13이라는 곱이 나오는데 근각에서 공식에서 B가 나온 거죠. 그래서 B는 13, A는 마사, A에서 B 빼는데 A 마사였고요. B는 13이었네. 빼주니까 정답은요 마이너스 17이라는 요 답이 나오고 있네. 됐죠? 그러면 이제 71쪽 한쪽 남았는데 71쪽만 외우면 2차 문제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쉬는 시간을 조금 더 넉넉히 더 드릴게요. 지금부터 조금 요거까지 끝나고 드리고 싶었는데 집중이 좀 떨어질까봐 10분 쉬고 그 다음에 계속 끝내죠. 오늘 선생님 너무 욕심은 안 내고 일단 2차 분식 끝났다는 거에 위안을 조금 삼죠. 그리고 다음에 센스형이 오셔서 2차 분식 끝내는 거 하시면 되죠. 일단 10분만 휴식일 때는 마음껏 쉬었으면 좋겠어. 졸리면 주무시고요. 아니면 노래 듣고 싶으면 노래 듣고 아니면 뭐 카톡 온 거 있으면 톡하기를 하고 이렇게. 오케이. 태우도 쉬고 우주도 푹 쉬고. 우주는 어때? 2차 분식 할만하지 않아? 잘했네.